토트넘 호스퍼에서 전력으로 전락한 에릭 다이어가 다니엘 레비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영국 언론 텔레그래프는 7일 다이어가 최근 레비 회장과 솔직한 대화를 했다며 불협화음은 확인되지 않았다. 내용도 알려지지 않았으나 아무래도 입지와 관련한 주제가 아니었을까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현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오가지는 않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텔레그래프 소속 맷로 기자는 이와 관련해 다이어는 선수단에서 배제된 자신의 입지와 미래에 대해 답변을 얻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다이어가 재계약이든 타팀 이적이든 확실한 구단 입장을 들으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이어는 올여름 내내 이적이 아닌 잔류를 원한다고 밝혀왔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확고한 의지를 내비치자 레비 회장에 달려가 명확한 입장을 갈구한 것입니다. 다이어가 회장을 찾아갈 만큼 현재 상황이 좋지 못한데요.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감독직을 맡은 누구나 다이어를 3백 전술의 핵심으로 삼아 기용했습니다. 심지어 부주장의 임명에 토트넘을 대표하게도 했습니다. 라커룸에서 상당히 큰 목소리를 내오던 다이어인데 기량면에서 크게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다이어는 좋은 신체 조건을 활용하지 못하고 갈수록 굼뜬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에는 실점 장면마다 다이어가 빌미를 제공해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뉴캐슬전엔 전반 20분 만에 5골을 허용하는가 하면 리버풀전에선 15분 만에 3골을 허용했습니다. 이때 주전 센터백은 모두 다이어였습니다. 오죽하면 자동문 센터백이라는 별칭까지 붙었을까요? 한두 번은 실수지만 실수가 잦아지면 실력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프리시즌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선 다이어의 산책 수비로 대량 실점을 하면서 다이어를 향한 신뢰도 바닥을 쳤습니다. 급기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023-24 시즌이 개막하고 다이어를 전력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올 시즌 시작하고 단 한 경기도 벤치에 앉지 못했고 심지어 로테이션 폭이 컸던 카라바오컵에서도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사실상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이어를 기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강점이던 라커룸에서도 힘이 빠졌는데요. 토트넘은 새 시즌 주장단을 꾸리며 손흥민에게 완장을 줬기 때문입니다. 보좌할 부주장의 다이어가 아닌 제임스 메디슨과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앉혔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주장단의 일원이었던 다이어는 라커룸에서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델레 알리와의 라커룸 설전은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 토트넘은 다이어의 실수로 골을 허용해 경기에서 진 상황이었습니다. 다이어는 라커룸에 오자마자 알리를 향해 알리 왜 그런 말을 계속하는데? 그럼 최소한 이름을 대봐 라고 말하자 델레 알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팀 전체가 그렇다고라고 대꾸합니다. 다이어는 아니 이름을 대보라고라고 했고 알리는 X같은 팀 전체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이어는 아 젠장 꼴 먹었네 라며 알리 흉내를 내자 알리는 똑같은 문제라고 이름을 대라고? 어떻게 내가 이름을 대냐? 한 사람만 이런 거냐고 내가 팀 전체를 들쑤실까 라고 분노합니다. 다이어는 그니까 거기 앉아서 망나니 애처럼 굴지 말라고라며 말했습니다. 알리는 또 난 누굴 비난하는 게 아니야? 팀 전체가 X 같아서 그런 거지 에릭 팀 전원 이름을 불러줄까? 다이어는 다시 넌 매경기마다 그렇게 하잖아 X 같은 경기 라며 끝났습니다. 당시 현장 라커룸에 무리뉴 감독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다이어의 파워가 실제 있었던 듯합니다. 레비 회장은 팀의 주장단에 있는 주축 선수들을 매우 신뢰하는 경향이 짙은데요. 엔제 감독이 부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레비 회장은 팀의 주장이었던 케인에게 차기 감독으로 누가 좋겠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스텔리니 전 감독 대행을 경질할 때도 주장단 4명의 의견을 듣고 경질을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팀의 주요 결정 때마다 실제 필드에서 뛰는 주장단과 상의합니다. 때문에 지난 시즌까지 라커룸에서 리더그룹에 있던 다이어 입장에서는 맥이 빠질 만한 상황인데요. 다이어도 외면받는 걸 알기에 여름 이적 시장 막바지 팀을 옮기는 걸 고려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이어는 근자감으로 토트넘에 남았고 이제는 생존을 위한 싸움을 펼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레비 회장을 찾아간 것도 자신의 지위에 대한 대화를 원했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텔레그래프는 다이어는 토트넘에서 9년을 뛰었다. 그동안 차지한 비중을 봤을 때 현 상황은 놀라울 수밖에 없다며 다이어는 내년 여름 계약이 만료된다. 양측은 아직 재계약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오는 10일 시장이 닫히는 사우디 프로리그입니다. 다이어가 레비 회장을 찾아가긴 했지만 이와 별개로 벤치에 복귀할 것이란 예상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다빈손 산체스가 이적 시장 막바지 갈라타사라이로 이적하면서 수비진 두께가 얇아졌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포백 전술을 쓰기에 기본적으로 배수의 센터백이 필요하긴 합니다. 다이어는 이제 3, 4 순위의 중앙 수비수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요.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다이어를 계속 내칠 가능성도 높습니다. 텔레그래프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계속 기용하지 않으면 다이어는 1월 이적 시장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 토트넘은 예전의 토트넘이 아닙니다. 여름 이적 시장 종료와 동시에 겨울 이적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영국 언론 팀토크는 7일 토트넘이 내년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수비수 토신 아다라비오요와 계약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팀토크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다라비오요 영입에 매우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다른 언론 풋볼 인사이더의 보도를 인용해 풀럼은 아다라비오요의 이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다라비오요는 최근 AS 모나코의 제안이 무산됐다. 혼자 훈련을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엔제 감독은 레비 회장의 중앙 수비수 3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미 영입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 3명은 아다리비오요를 비롯해 페르시루스와 글레이송 브레메르입니다. 사실상 다이어는 엔제볼 축구에 없다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또 라커룸의 분위기를 해치는 다이어의 기고만장함을 봤던 손흥민 역시 다이어를 붙잡기를 원치 않아 할 것입니다. 팀에 대한 헌신과 충성도가 높은 손흥민을 포함한 주장단의 의견도 레비 감독이 경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토트넘 팬들은 반더벤과 로메로가 겨울까지 부상 없이 보내면 챔스 진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 센터백인 반더벤은 작년과 재작년에 부상이 좀 많았지만 기다리는 수비로 폼을 바꾸면서 부상 방지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이어는 9년간 팀에 몸담은 오랜된 선수로서 레비 회장을 찾았지만 오히려 추가 센터백 영입에 박차만 가하게 된 셈이 됐습니다. 한편 웨일스 신성 브레넌 존슨이 합류하면서 토트넘 호스퍼에서 주전 자리가 위태로워진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대안 쿨루셉스키입니다. 쿨루셉스키는 한때 토트넘의 복덩이였습니다. 유벤투스에서 설 자리를 잃었던 그는 2022년 겨울 이탈리아를 떠나 토트넘 호스퍼로 임대 이적했는데요. 이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겨울에 합류했던 쿨루셉스키는 2021-22 시즌 토트넘 소속으로 리그에서 18경기 5골 8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중 손흥민만 보고 뛰겠다던 그는 반 시즌 만에 1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맹활약했습니다. 쿨루셉스키는 해리 케인, 손흥민과 공격진에서 삼각편대를 이끌며 공격력 강화에 기여했고 리그 4위에 오르며 UEFA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듬해 토트넘은 3천만 유로, 한화 약 429억 원의 쿨루셉스키를 완전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2022-23 시즌 들어서면서 쿨루셉스키는 조금씩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즌 초반 부상으로 이탈했던 그는 2021-22 시즌 때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드리블 패턴이 수비수들에게 간파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느린 스피드는 더욱 부각됐습니다. 쿨루셉스키는 지난 시즌 30경기 2골 7도움에 그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합류했습니다. 토트넘은 이적 시장 막판에 노팅엄 포레스트의 공격수 브레넌 존슨을 품은 것인데요. 존슨의 주 포지션은 오른쪽 윙포워드로 쿨루셉스키와 정확히 겹칩니다. 쿨루셉스키와 달리 존슨은 지난 시즌 최고 속도 36.7km/h를 기록했을 정도로 스피드가 빠릅니다. 존슨이 투입된다면 토트넘의 공격 속도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 파워랭킹에서 아시아 최강 자리에 올랐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15위에 랭크됐고 일본은 16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CBS 스포츠는 손흥민의 원팀으로 알려졌지만 월드 클래스 수비수 김민재가 2026년에 절정의 폼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우영 등 좋은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사무라이 블루는 카타르 토너먼트 조별 예선에서 세계를 놀라게 했고 유럽의 주요 클럽들은 일본의 젊은 선수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긍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단 한국보다는 한 단계 밑이었는데요. 손흥민, 김민재와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토마, 카오루 등 유럽 무대에서 주목받는 선수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손흥민과 김민재와 비슷한 존재감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외유, 근태 논란의 클린스만 감독이 월드컵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팬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